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근데 너 만들어 놓은 거 뭐 있잖아. 뭐? 준비해온 거? 준비해놓은 거? 준비했다기보단 가족 얘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처음에 게이입니다 이렇게. 아니 다 영상 보면은 저는 게이고요. 네. 이렇게 하던데. 저는 작사 작곡을 하고 있는 그냥 평범한 20대 청년 29살 가수 민호이자 한 회사의 사원인 유성민이라고 합니다. 내가 철수 형 방송에 나오기로 결심한 네. 이유. 얼마 전에 상을 하나 치렀는데 네. 상 치르는 과정에서 네. 커밍아웃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러고 이제 형 방송에 나온 거죠. 가족들이 다 모이는 자리였어요. 7월이었나? 네. 외가 쪽이었는데 내 위에 있던 형 누나들은 다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이젠 제 차례인 거예요. 할머니가 네 손자만 보고 가겠다고. 할머니가 나이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90이 넘으시니까 아유 내가 무슨 손자냐고. 나 밥 한 끼 먹는 것도 되게 힘들어서 그러고 있는데 무슨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고. 결혼 얘기는 뭐 우리나라에서 되게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쵸. 조금씩 와 닿으면서 불편한 거예요. 네. 나 어렸을 때는 엄마한테 이제 결혼이란 얘기를 하면 너한테 시집 가주는 여자가 있으면 고맙다. 그 여자애한테 고마워해야 된다. 이번엔 좀 내가 진지하게 말해서 그런가? 진짜 결혼했으면 좋겠어? 그럼 했으면 좋겠지. 애기도 낳고 얼마나 좋냐. 근데 제가 좀 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나한테 기대를 하고 있다면 뭔가를 기대를 하고 있다면 내가 더 이상 안 될 것 같으면 나한텐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면 최대한 빨리 그 이야기를 정리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네. 희망고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나중에 40 되고 막 50 돼서 왜 아직도 결혼 안 하냐 이런 얘기 듣고 엄마 아빠도 희망을 갖기 전에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내가 또 어렸을 때부터 워낙 사고도 많이 쳤고 반항이 극에 달해서 엄마 아빠랑 몸싸움 한 적도 있고 막 집을 나온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또 내가 살면서 또 한 번 치는 사고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상을 치르면서 젊은 친구였거든요. 상을 당한 친구가. 네. 미혼이었어. 자살이었어요. 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상 치르는 곳에서 너도 빨리 결혼을 해라. 결혼을 안 하니까 이렇게 장례식 그게 호상이 아니었으니까 네. 장례식을 안 했어요. 너도 결혼을 빨리 안 하고 이렇게 죽으면 장례식도 못 하고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 결혼해라.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지금 내 결혼이 중요하냐고. 나 진짜 결혼 절대 안 할 거니까 나한테 그런 생각하지 말라. 왜 안 하냐 막 이러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진짜 어른들한테 그렇게 반항을 한 게 진짜 어릴 때 말고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또 나온 거야. 안 한다고 막 소리를 막 질렀어요. 오랜만에 나왔구나. 네, 오랜만에 나왔어요. 기대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진짜 이건 말을 해야겠다. 그리고 출생의 비밀 그런 것도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정기휴가를 나왔는데 친구를 만나려고 이제 나갈 준비를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거울 보면서. 네. 거실에 이제 큰 거울이 하나 있어요. 전신 거울. 네. 막 보면서 얘기하는데 엄마가 거실에 앉아 계셨거든요. 막 이러셨어요? 아니, 나 화장은 안 해 진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엄마한테 이제 그 운연중에 그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군대에서 이제 가족 병력을 조사를 하는데 우리 집은 내가 잘 몰라서 당뇨병, 뭐 고혈압 이런 거 다 없다고 한다. 상관없지? 했더니 엄마가 뭐 어때? 니네 아빠 아닌데 이러는 거예요. 또 장난을 치는구나.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엄마가 얘기 안 했어? 이러는 거예요. 분위기가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서로 느낀 거야. 그래서 엄마가 이제 앉아보래요. 잠깐 이렇게 앉아보래. 결과적으로는 제가 듣기로는 네. 솔직히 아직까지도 진짠가 싶기도 한데 저희 지금 제 엄마 아빠가 결혼을 준비하고 있던 당시에 이모가 엄마의 언니가 미혼모가 되셨대요. 관리가 안 되는 거야. 이모가 일을 하면서도 이제 애도 봐야 되고 막 이러니까 네. 관리가 안 되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자기가 잠깐 키우겠다고 데려갔어요. 지금 네, 지금 저를 키워주신 엄마가. 네. 네. 근데 또 다시 돌려주면 또 똑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그럼 우리가 키우겠다. 이모가 친부모 엄마인 거고 이모가 낳아주신 분이고 나와주신 거고. 잘한 건 이제 엄마 아빠 잘한 거고 혈액형 같은 거 혈액형이 어떻게 되면 어떤 혈액형이 나올 수 있다. 내가 그런 걸 알고 있는 걸 아니까 혈액형을 속였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이런 것 때문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막 정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3살 터울 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있는데 괜히 나도 모르게 차별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그랬어요. 둘 다 그냥 자식이지만
그래도 첫째고 막내니까 그런 차별 정도였어요 사실. 이제 그 이모네랑 어렸을 때 많이 같이 산 적이 많았어요. 이모네가 저희 집에 와서 이제 같이 살아서 애기들 초등학교도 같이 다니고 5명, 이모네가 3명 있거든요. 이모 쪽에서는 항상 이렇게 성민이한테 그러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고 해서 나도 진짜 나를 차별하는 것 같이 느껴졌었거든요. 엄마 아빠의 진짜 애는 동생인 거고 사실상 나는 사촌인 거잖아요. 조카잖아 조카. 그 이모네 자식 3명 있다고 했잖아요. 그 애들이랑 유난히 돈독했어요. 진짜 유난히. 휴가를 나면 항상 이모네를 들리게 됐어. 나도 모르게.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러면은 어떤 사고를 쳤는가? 어떤 어렸을 방황을? 때? 아씨 이거 말하면 너무 폐륜화가 될 수 있는 삶의 일부지. 아빠랑이 좀 많이 심했어요. 하시는 일이 건설 노무. 창피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중학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을 거예요. 비가 엄청 많이 오는 날이어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데리러 와달라고 아빠가 오신 거야. 아빠는 이제 건설 노무 트럭이었고 트럭 뒤에 막 여기저기 이런 철물 작업복들이라든가 차가 정리도 안 돼 있고 그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 당시엔 그랬어. 가족들이랑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빠가 창피하다. 아빠가 왜 왔냐. 많이 싸웠어요. 별것도 아닌 걸로. 그러다가 이제 한번 싸우게 됐는데 아빠가 컴퓨터 모니터를 던진 거예요. 바닥에다가. 유리 탁자 같은 데다가 컴퓨터를 놨던 것 같아요. 유리 다 깨지고 저도 이제 화가 난 거지. 죽여버리겠대요.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칼 들고 죽이라고 학교에 가서 사회문화 과목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한테 가서 이제 상담을 많이 받았죠. 네, 아빠랑 사이가 안 좋은데 네. 이거를 근데 또 집에만 가면 그러고 아빠가 막 발로 차고 청소기로 때리고 청소기 막 그런 적도 많았어요. 엄마도 때리려고 하면 손 잡고 이렇게 놔버리고 던져버리고 나중에 아빠랑 이제 거의 말 안 하는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아예 막 저 새끼 말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문화 선생님한테도 계속 상담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이 지경까지 왔는데 그런 얘기를 또 가감없이 다 했죠. 그러다가 아빠한테 편지를 써보라. 그래서 제가 편지를 썼었어요 그때. 아빠가 이제 새벽같이 출근을 하시거든요. 네. 문에 꽂아놨나? 그때 이후로 이제 괜찮아진 것 같아요. 제가 군대 가서 첫 훈련이 3주 동안 나가서 하는 훈련이었는데 중간에 아빠 생일인 거예요. 잠깐 부대로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전화방에 가서 빨리 전화했죠 아빠한테. 눈물이 월컥 나는 거 그냥. 아빠 생일인데 눈물이 나는 티를 못 내겠더라고요. 나 훈련 중이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울음 참고 끊었어요. 그 후부터는 이제 휴가 나가면은 아빠랑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그 엄마한테 얘기를 듣고 나서 가장 고마웠고 가장 미안했던 사람이 아빠예요. 왜냐면 아빠는 사실 이모부인 거잖아요. 진짜 따지고 보면 피가 하나도 안 섞인 남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다른 애를 거절하지 않고 뒷바라지를 해왔다는 거는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엄마가 항상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빠를 무시하고 아빠랑 싸우면 엄마는 아빠가 자랑스럽고 존경스럽다. 그래서 지금도 아빠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가장 감정이 약간 북받치는 것 같아요. 아빠 얘기가 가장 슬퍼. 근데 이제 이모가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을까? 이모는 또 왜 그래야만 했을까? 그 중간중간에도 계속 엄마처럼 많이 해주셨어요. 진짜 제2의 엄마였어요. 충분히 이모도 미안해하고 있을 거고 굳이 묻지 않는 게 나는 맞는 것 같아. 사정이 있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서울 올라왔고 휴가 복귀하기 전에 막내 이모네 집에서 하루를 새고 갔거든요. 막내 이모가 그 얘기를 듣고 아무렇지 않냐. 괜찮니요? 집 나가고 싶거나 그러지 않니? 아니 내가 지금 집을 나가면 뭐가 변하고 내가 엄마 아들이게 되는지 이모 아들이 안 되는 건지 그냥 그런가 보다 한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만 하게 된다. 맞대요. 우리는 이게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니고 너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주변엔 너보다 더 신기하고 더 특별하고 더 특이한 관계의 사람들이 많고 그걸 네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이 세상엔 진짜 더 수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네가 뭐 특별히 이상하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라. 그치. 이 사람도 이 사람만의 사연이 있고 서로 얘기하기 전까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 사연이 내가 더 대단해 네가 더 대단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동생들한테 미리 말을 했었어. 야 내가 니네 오빠래. 내가 니네 형이래. 여동생이 이제 다른 여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쩐지 다들 이상한데 그래도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막 어색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상하다 진짜 이상하다 어쩐지 이상하다 이런 얘기밖에 안 나왔어요.
그 아까 장례식장 얘기했잖아요. 네. 사실 그게 이제 이모의 자식 중에 한 명이 이제 죽은 건데 사실 제 친동생인 거잖아요. 걔도 약간 저랑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걔가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좀 걱정이 돼서 그래서 우리 회사 들어와서 나랑 같이 일을 하자, 돈도 모으고 했는데 아니래요. 자기가 혼자 다 할 수 있다, 알아서 할 수 있대. 저희한테는 말을 안 했어요. 또 자기의 일들을 또 혼날까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을 안 하고 혼자서 끙끙 앓다가 죽은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제 이모가 이제 결혼을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해서 아, 네. 내가 이제 진짜 이건 얘기를 해야겠다 싶은 거죠. 이제 네. 커밍아웃을 해야겠다에 대한 결심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런 다수의 삶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삶이라고 했지만 성소수자로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난 뭐지? 진짜 엎친 데 덮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어요? 한번 그런 적은 있어요. 내가 여러 가지 이렇게 일이 있으니까 내가 진짜 큰 사람이 되려고 그런 흔치 뭐 이렇게 일들이 일어나는 난 그런 상황들이 있나 보다 나한테 그랬어요. 제가 원피스 그 일본 만화 원피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1화부터 지금까지 다 갖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끊임없이 그 주인공 루피한테 끊임없이 뭔가 나와요. 끊임없이 적이 나오고 끊임없어 진짜. 근데 그치. 어차피 결국에는 원피스는 루피 거거든요.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냥 내가 마치 만화 주인공인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라 내가 큰 사람이 되려고 네. 루피가 누구한테 잠깐 졌다고 또는 이겼다고 더 기대등등해지거나 더 위축되지 않거든요. 내 일일 뿐이지, 일상 중에 하나일 뿐이지. 아, 루피를 든 그 예시가 너무 좋네요. 엄마 아빠한테 네. 영상 편지 같은 거 아, 엄마 아빠한테 네. 해도 돼? 네. 엄마 아빠 걱정은 안 됐다 이런 커밍아웃을 하면서 네. 뭐 하지만 그래도 또 부모 마음은 모르는 거니까 제가 네. 엄마 아빠의 마음을 모르는 거니까 진심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렸을 때부터 사고도 많이 치고 속도 많이 썩였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속을 썩일 게 엄마 아빠. 내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 내 삶이 또 바뀌고 오히려 그게 더 불행할 거라고 생각해. 나는 내가 결혼을 안 하더라도 엄마 아빠한테 말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건 오히려 더 불행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엄마 아빠도 어쨌든 내가 행복하길 바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이렇게 내 엄마 아빠인 거니까 나는 내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 인터뷰를 하게 됐으니까 속상할 수 있는데 뭐 우리나라 그냥 인식인 거니까 엄마 아빠가 조금만 더 내가 옛날에 사고 치고 그러면 울었듯이 한 번만 더 울고 털어줘 그랬으면 좋겠어. 다 별거 아니고 특별한 거 아니잖아. 다 똑같고 다 평범한 거니까 나도 그냥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니까 이제 결혼 얘기 안 했으면 좋겠고 기대도 안 했으면 좋겠고 희망 고문 그냥 진짜 기대로 인해서 엄마 아빠가 더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 기대로 내가 엄마 아빠랑 더 오래오래 엄마 아빠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오히려 더 남들보다 있는 거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동생들한테도 그래도 너네만큼 나한테 좋은 친구들은 없더라고. 그래서 동생들이기 전에 나한테 정말로 평생 고마운 친구들이니까 첫째로서 더 많이 신경 줄게. 내가 지금은 너네한테 많이 오빠로서 형으로서 많이 못해주는데 더 책임감 갖고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너네도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제 집입니다. 네. 처음부터 거실에 가면 라떼가 있고 아, 너무 까매가지고. 안 보이죠 잘. 여긴 작은 방인데 작업도 하고 그리고 제 취미 생활이 있는 곳이에요. 제가 자고 뭐 이런 TV 보고 하는 방인데 나는 진짜 엄마 아빠가 왔으면 좋겠어요. 한번 여기 엄마 아빠 잘 수 있게 침대 말고도 소파 베드도 있고 잘 해놨으니까 언제 한번 놀러 왔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